고치고 여드름 나는 빈도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아요. 저처럼 피지가 폭발하는 지성 피부는 쓰면 여드름으로 이어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거나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이렇게 못생겼었나 싶을 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점점 못생겨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에이, 외모는 타고나는 거지, 피부과 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 외모 상태가 들쭉날쭉했던 이유를 돌아보니까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사소한 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고치고 나서 외모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갔던 외모 망치는 습관 7가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남들이 좋다는 제품 무작정 따라 쓰는 습관. 이거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 요즘은 SNS만 들어가도 뭐 인생템이다, 피부 뒤집어진 거 이거 쓰니까 싹 나았다,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남들한테 좋은 인생템이 나한테도 인생템인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냥 유명한 거, 많이들 추천하는 거, 혹은 올리브영 랭킹템이다? 그러면 바로 따라 사서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피부가 좋아진 적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트러블이 난 적이 훨씬 더 많아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대부분 약산성 클렌징 폼이 자극이 없고 순하다고 많이들 추천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약산성 클렌저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선택지일 수 있는데 이게 모두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유분이 많고 피지가 폭발하는 지성 피부는 약산성 폼을 쓰면 오히려 세정력이 약해서 잔여감이 남고 그게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으로 이어질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유분이나 피지가 많은 피부인 분들은 약산성이 아니라 오히려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이 훨씬 잘 맞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 바하 성분 들어간 거. 제가 주로 잘 썼던 약알칼리성 클렌저 한번 보여드리면 거의 뭐 영상에서 5번 이상 보여드렸던 한율 쑥덕팩 폼이랑 그리고 코스알엑스 살리실산 클렌징 폼. 저한테는 이 두 가지가 진짜 잘 맞았어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 피부는 무조건 세정력 강한 것만 써야겠네? 이것도 아니에요. 피부가 많이 예민해진 상태이거나 겨울철처럼 쉽게 건조해지는 시기 있죠. 이런 시기엔 전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는 순한 클렌징 밀크를 쓰고요. 저녁에만 세정력이 강한 약 알칼리성 클렌징을 써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 피부 타입과 컨디션을 잘 알고 그때그때 맞는 처방을 해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성 피부거나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도 워낙 개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지성 피부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번들거리는 게 수분인 줄 알았어요. 어차피 얼굴 번들거리는데 여기서 뭘 더 발라? 더 바르면 모공만 막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안하고 그냥 크림만 대충 바르거나 어떤 날은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른 날도 많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피부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더라고요. 피부 속이 건조하면 우리 피부는 장벽을 지키려고 유분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번들거리고 모공은 막히고 트러블은 계속 올라오고 피부 장벽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피부라고 해서 스킨케어를 무조건 대충 짧게 하면 안 되고요. 필요한 수분은 제대로 채워주되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을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랑 비슷하게 보습감이 너무 과한 크림이 안 맞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성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에스네이처 스코알란 크림,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이 두 가지가 인생템으로 되게 많이 언급되는 제품인데 저는 그 두 제품만 쓰면 피부가 너무 기름지고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비싼 거, 좋은 거 쓰는 것보다 내 피부에 안 맞는 걸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외모 망치는 습관은 피부 열감 관리 안 하는 습관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피부에 안 좋은 문제의 상당수가 이 열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부에 열이 올라오면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피지가 더 올라오고 화장도 더 빨리 무너지고 모공도 도드라져 보이고 트러블까지 잘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피부 열감 낮춰주는 관리에 정말 진심인 편인데요. 이런 쿨링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쿨링 마스크팩, 쿨링 마사지 크림, 심지어 쿨링 기능이 들어간 스킨케어 제품들도 안 써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침에 드라이기로 머리 말릴 때예요. 우리 아침에 스킨케어 열심히 다 해놓고 뜨거운 바람을 얼굴에 그대로 맞으면 피부 열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되게 건조해지는데 이 상태로 화장을 한다? 베이스가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머리 말릴 때 토너 패드를 얼굴에 붙여두고 드라이하는 거 완전 추천. 그러면 드라이기 바람 때문에 피부가 말라가는 걸 막아주고 열감도 덜 올라올 뿐더러 메이크업이 훨씬 잘 먹는 피부 상태가 돼요. 그리고 또 열감을 낮춰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베이스 먹는 게 진짜 달라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보고 깜짝 놀랐던 영상이 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사배님 있잖아요. 이사배님이 다른 사람 메이크업을 해주실 때 손을 계속 얼음물에 담갔다 뺐다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신대요. 손에 열감이 가지 않게 하려고. 그 정도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이 열감이 피부 표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메이크업도 밀착이 잘 안 되고 지속력도 떨어지고 유분이랑 피지도 훨씬 더 빨리 올라와요. 반대로 메이크업 전에 열감만 잘 낮춰놔도 화장도 훨씬 잘 먹고 지속력도 높아지고 평소보다 베이스가 훨씬 잘 먹는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다음 외모 망치는 습관은
습관은 비대칭 관리 안 하는 습관. 이게 생각보다 첫인상을 정말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사람이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하게 대칭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어디선가 한번 봤던 내용인데 과학적으로 우리는 좌우 대칭이 잘 잡혀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훨씬 호감을 크게 느낀대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민망한 게 저는 비대칭이 진짜 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습관들을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 한쪽으로만 씹기, 턱 괴기, 한쪽으로 누워 자기, 다리 꼬기. 이 습관들이 너무 오랜 시간 축적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고개도 살짝 돌아가 있고 골반도 엄청 틀어져 있고 얼굴 좌우도 비대칭이 되게 심해요. 근데 여러분, 비대칭의 장점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균형을 잡을 수는 없어도 조금만 의식하고 신경 쓰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다물고 이렇게 씹어보면 이 좌우 중에 더 튀어나오는 턱이 있거든요. 저는 이쪽이 훨씬 튀어나와요. 여러분도 조금 더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을 텐데 아마도 더 튀어나온 쪽으로 평소에 음식을 더 많이 씹어서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평소에 의식적으로 덜 튀어나와 있는 쪽으로 음식을 씹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고, 더 튀어나와 있는 교근을 괄사로 매일 부드럽게 풀어주기만 해도 라인이 정말 많이 정돈되거든요. 저는 입꼬리랑 눈썹도 오른쪽이 살짝 더 올라간 편이라 괄사할 때 왼쪽 얼굴을 좀 더 의식해서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괄사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괄사로 얼굴만 열심히 조지는데 사실 괄사는 두피를 잘 풀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머리카락이 달려있어서 그렇지 사실 두피도 피부잖아요. 이 위에 두피부터 풀어주고 리프팅을 해줘야 아래 얼굴도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비대칭은 이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맨날 한쪽으로 누워서 자고 한쪽으로만 음식 씹고 한쪽으로만 턱을 괴고 있으면 아무리 괄사를 열심히 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은 내가 평소에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라는 게 눈, 코, 입이 완벽해야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균형이 맞아 보일 때 훨씬 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아이폰 기본 후면 카메라로 내 얼굴을 한번 찍어보시고 어디가 어떻게 대칭이 안 맞는지 한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걸 인지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선크림 안 바르는 습관.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뻔한 내용이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서 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운전한 기사님의 얼굴 사진을 보면 자외선을 직방으로 받은 창가 쪽 얼굴만 훨씬 더 주름지고 노화가 온 거 보이시죠? 저는 이 사진 보고 자외선의 무서움을 진짜 크게 느꼈거든요. 선크림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집에 하나, 회사에 하나, 차에 하나, 가방에 하나 그냥 다 하나씩 구비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선크림 바를 때 얼굴만 바르는 게 아니라 목이랑 손까지 다 바릅니다. 저는 선크림 바르면 메이크업이 밀리고 잘 안 먹던데요? 라는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선크림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안 맞는 선크림을 쓰고 있어서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요즘은 옛날처럼 제형이 무겁고 백탁 있는 선크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볍고 촉촉하고 메이크업 전에 써도 안 밀리는 괜찮은 선크림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플레인 녹투쿨링 선크림이랑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선세럼, 이 두 가지가 진짜 가볍고 촉촉해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선크림이랑 선세럼이랑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메디힐 제품이 선세럼이거든요. 선세럼은 세럼처럼 조금 더 촉촉하고 가볍게 발리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선크림 특유의 답답함이 싫었던 분들,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은 선크림보다 이런 선세럼이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제 남편도 평소에 피부 관리에 1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선크림만큼은 외출하기 전에 무조건 바르거든요. 선크림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은 세안하고 수건 사용하는 습관. 여러분, 제가 수건을 끄는 지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거든요. 진짜 이거 고치고 여드름 나는 빈도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수건을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세탁기 먼지나 건조기 먼지, 생활 먼지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수건을 세안 직후에 가장 예민해져 있는 피부에 그대로 문지른다? 피부의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안하고 나면 무조건 이런 일회용 페이스 타올로 큰 물기만 살짝 톡톡 닦아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벅벅 닦는 게 아니라 톡톡 쳐주는 느낌으로만 닦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물기를 100% 닦아내는 것보다 아주 살짝만 닦아내고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너를 바르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왜냐면 물도 결국에는 수분이잖아요.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너를 발라주면 그 수분을 같이 가둬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수건 얘기 나온 김에 같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베개 커버 관리. 특히 저처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중요해요. 저희 집 고양이들도 화장실 모래 막 밟고 나서 그 발로 제 베개 위를 밟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베개에 제 피부를 대고 잔다? 트러블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베개 커버를 매일 빨아서 쓰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회용 베개 커버 쓰는 거 완전 추천. 저는 이걸 매일 갈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갈아주거든요. 이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피부 예민한 분들, 특히 턱이나 볼 쪽에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올라오는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좋은 화장품 쓰고 잠도 잘 자고 잘 먹는
먹는데도 왜 자꾸 얼굴에 뭐가 올라오지? 싶은 분들은 의외로 스킨케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활 위생 습관의 원인이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만지는 물건들 있죠. 휴대폰, 지갑, 키보드 이런 것들도 하루에 한 번씩 알코올 수압으로 살살 닦아주기만 해도 훨씬 위생적으로 내 피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습관, 바로 피부과 관리만 믿고 홈케어는 대충 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부터 정말 안 받아본 관리가 없을 정도로 리프팅, 보톡스, 필러 다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비싼 돈 내고 관리 받고 오면 당연히 피부가 알아서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관리들에 수천만 원 이상 써보고 깨달은 건 관리받고 난 직후 2주 동안 집에서 어떻게 수분 공백을 채워주면서 관리하냐에 따라 내 피 같은 돈의 결과치와 유지 기간이 결정이 돼요. 왜냐면 우리 피부가 관리받은 직후에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고 바짝 마른 상태가 되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오징어를 구울 때랑 똑같아요. 오징어를 구우면 수축하면서 탄탄해지지만 동시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말라버리잖아요.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수분이 뻥 뚫린 상태인 거죠. 이때가 바로 수분을 가득 채워줘야 하는 골든타임인데 문제는 뭐다? 피부가 너무 예민해진 상태라 아무거나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진짜 괜찮았던 제품 하나 추천해드리면 에스테덤의 셀룰러 워터 에센스예요.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애정하는 이유가 전문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솔직히 가격대는 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비싼 값을 해요. 피부에 닿자마자 보습감이 겉돌지 않고 속까지 꽉 들어차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형은 되게 쫀쫀한 고밀도인데 피부에 닿자마자 겉돌지 않고 수분을 싹 채워줘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에센스나 토너들이 맹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물부터가 달라요. 그냥 물이 아니라 젊은 피부 속 수분을 그대로 모방한 셀룰러 워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내 피부 속 수분을 젊고 건강하게 케어해주거든요. 우리 피부의 70%가 수분인데 그 피부 속 수질이 좋아야 피부 나이도 안 먹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겉만 적시는 게 아니라 내 피부의 수질 자체를 건강하게 리셋해주는 느낌이라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요. 뭔가 밖에서 자극받았다 싶을 때 SOS템으로 이거 사용해주면 피부가 너무 편안하고 부담이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이거 써보고 이 효과가 기분 탓인가 했는데 이 제품이 실제로 피부가 스스로 건강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88%까지 끌어올려주고 안색을 칙칙하게 만드는 주범인 활성산소까지 40% 넘게 제거해준대요. 정말 피부 속부터 수분으로 촘촘하게 채워주니까 바르면 바를수록 확실히 얼굴빛이 맑고 쫀쫀해지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비싼 돈 들여서 관리받고 왔는데 효과가 금방 사라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효과를 200% 뽑아먹기 위해서 저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 이거 무조건 챙겨 바르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이 가격대가 좀 있는 프리미엄 라인이기는 해요. 근데 써보시면 확실히 제가 판다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전문 관리 받고 나서 데일리 유지템으로 정착할 만한 제품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꼭 써보세요. 괜히 SOS 수분 모델링 에센스로 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침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올리브영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정가 59,000원인 이 제품을 이 기간에만 3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고요. 여행 갈 때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의 클렌징 밀크도 증정이 된다고 해요. 살짝 부담 있는 가격에 망설이셨던 분들은 꼭 이번 세일 기간에 구매해서 내 피부에 투자하는 수테크 아이템으로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가지고 왔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다음 습관은 주 7일 매일 메이크업하는 습관이에요. 이거는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일주일에 딱 하루라도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노 메이크업 데이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피부도 정말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매일매일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파우더를 계속 올리면 우리 피부 입장에서는 계속 무언가에 덮여있는 거잖아요. 특히 두꺼운 베이스를 매일 하면 모공도 막히고 피부가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습관처럼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피부 상태가 제일 안 좋았어요. 뭔가 생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어서 매일 화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일을 집에서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화장할 일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저는 요즘도 이렇게 촬영하거나 중요한 약속 있는 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메이크업을 하고 평소에는 그냥 완전 생얼로 지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예전보다 여드름이 훨씬 덜 나고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어요. 되게 건강해지고 회복력이 좋아진 느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조건 화장하지 마세요는 아니고 메이크업을 너무 당연한 기본값으로 두지는 말자는 거예요. 피부가 안 좋을수록 더 가리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계속 가리기만 하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못 가져요.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피부를 쉬게 해주는 날을 만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매일 외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바르는 건 절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토너 크림이나 파데프리 제품들 있죠. 그런 걸로 대체해서 바르시면 피부에 조금이라도 무리를 덜 줄 수 있어요.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노 메이크업 데이 가지기 꼭 실천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외모 망치는 습관들 쭉 한번 정리해보면 선크림 안 바르는 습관, 남들이 좋다는 거 무작정 따라 쓰는 습관, 세안하고 수건으로 얼굴 닦는 습관, 피부 열감 관리 안 하는 습관, 매일매일 메이크업 하는
가는 습관, 비대칭 관리 안 하는 습관, 그리고 피부과 관리만 믿고 홈케어 대충 하는 습관. 사실 외모라는 건 엄청난 방법 하나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보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 가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좋은 시술, 좋은 화장품 이런 것들만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내 얼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엔젤이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 이거 하고 있었는데? 뜨끔한 게 하나쯤은 있었을 텐데 그거 하나부터 먼저 고쳐보세요. 그 한 가지만 바꿔도 피부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